안녕하십니까. 열린 시민뉴스 가 기억하고 있는 한김이 분석하는 최후의 북미 대결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북한이 그동안의 어떤 전략을 대남 전략을 완전히 이제 폐기하고 통일도 폐기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최후의 북미 대결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열린 시민뉴스 대표 김상민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연방 시민회의 대표 한성유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제 PPT 자료를 보면서 오늘 얘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내용은요. 북한은 대남 통일 정책을 재전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북한이 80년간의 남북 관계 종집을 찍고 대남 통일 정책을 전환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획기적으로 전환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재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자료를 보면서 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예, 전반에 전략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어쨌거나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로 이게 21년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여기서 제압이 나오고 굴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대 주적인 미국에 대해서 이른바 대미 제압 굴복 전략을 8차 당대에서 1000명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 그 대미 제압 굴복 전략의 내용은 어떻게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 동력으로 두 가지를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핵무력 강화죠. 핵무력 강화에서 5가지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고첼로 ICBM, 초대형 핵탄두, 그리고 군사정찰 위성, 무인 정찰기, 그리고 핵잠수함. 사실상 거의 90%에 가까이 다 지금 이미 완성을 해 놓은 상태죠. 이러한 핵무력 강화를 통해서 미국을 정치적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킨다라고는 의미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바로 세계적인 반제 공동투쟁. 자, 세계 정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반제 반미의 흐름이 굉장히 거의 대세로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결코 북한의 대미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은 그 두 가지를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력을 가지고 대미 제압 굴복을 하게 되는데 방식은 뭐가 있겠느냐. 저번 시간에 살펴본 거긴 한데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 주정론이죠. 전쟁 주정론의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랬죠.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나 남조선이 아니다. 전쟁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카터가 회고록에서 245년간 미국 역사에서 전쟁을 하지 않은 해가 10년밖에 없어요. 이게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쟁에 기반해 살아가는 나라로 하여금 전쟁을 못하게 하게 되면은 바로 미국의 패권이 제압 몰락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이죠. 이것을 흔히 이제 평화적 방식,
일부 전문가 이것을 김정은의 반제 평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미국을 제압 굴복하는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가 바로 이른바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얘기한 한국 평정론 내지는 편입론.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만일 전쟁을 원하지는 않기는 하나 만일 전쟁을 한다고 한다면 괴뢰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 그리고 뭐죠? 편입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력적 방식의 통일인 건데요. 이것이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7차 당대회인 2016년 때도 바로 만일 박근혜 정권이 제도 통일의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조국 통일 대전으로 조국 통일 성취할 것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무력적 방식의 비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언급을 했었고요. 그의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그 해에 괌을 대상으로 하는 사방 포위 작전 훈련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뭐 1년 내내 한반도에서 대북 핵전의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북한 우리도 바로 미국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쭉 연장선상에서 바로 작년에 개헌을 해가지고 선제 핵 타격을 법령화했었어요. 그렇죠. 법에다가 그걸 규정하는 역사상 어떤 나라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결국 이제 핵무력 강화가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북한은 이제 이미 그 수소폭탄 실험도 한번 했었고, 이 수소폭탄까지도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고, 지금 그 과거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었던 그 핵무기의 그 폭발력에 비해서 지금 뭐 수천 또는 수만 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대형 그 초대형 핵폭탄을 갖다가 이미 개발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수소폭탄만 하더라도 그 태평양 그 뭐 캘리포니아 앞바다가 됐건 뭐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뉴욕 앞바다에 갖다 놓든지 하면은 그 자체로 미국이 쓰나미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뭐 핵탄도 뉴욕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D.C. 하나 이렇게 두 개만 뿌리게 되면은 그렇죠. 미국 자체가 그냥 지휘부가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핵 무력을 이미 이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지금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이 자칫 북한에 대한 고무찬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하신 말씀이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도 우리 한국 언론에서 가장 반북 친미에 앞장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미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무력이 있는데, 알다시피 지금 한국이 뭐 선제 타격을 한다는 둥 이렇게 하지만 사실 비대称 이런 화력을 갖고 있는 북한을 보게 되면은 윤석열의 뭐 선제 타격이니 뭐 참수 작전 이런 거 보게 되면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은 일종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 수나라하고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당나라를 갖다가 제압했던 그 과거의 그런 어떤 그 기억을 이제 역사적 어떤 그 고구려의 대고구려의 후예로서 세계 최대의 그 국가들을 이 그야말로 멸망에 일으켰던 과거의 그 기억. 근데 미국을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흥미롭군요. 이게 옛날 고대사를 이제 끌어와서 현실 좀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냥 단순한 그 변방의 나라가 아니라 과거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제국을 갖다가 무너뜨린 그것도 두 번이나 무너뜨린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수나라 당나라.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이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또는 뭐 남한을 통해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해온다면은 젤렌스키한테 하듯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북한은 그 이상 그야말로 뭐 대로 받아서 말로 갚는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 이미 공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미국으로서는 이미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 같이 이제 대결 구도를 하는 걸 포기하고 이미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 그렇죠, 모든 것을 그렇죠. 예를 들면
포기하겠다.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제 아무리 미국이지만은 이제 거의 종이 호랑이 늙은 호랑이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그 미국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 에서 아니 여론에 지금 뭐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 중국 그 대만 관계에서 뭐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예, 짧게 좀 시간을 좀 아껴야 됩니까? 등등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정세에 비추보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그렇게 막 세계에 도처 아무리 미국이라 하지만은 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계속 완화시켜서 북미 간의 대결을 갖다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이 회의적이다. 예, 좋습니다. 예, 계속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튼 대미 굴복 전략을 이렇게 세 가지 완성을 시킨 거죠. 전쟁 주성론과 한국 편입론을 통해서 완성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뭘 목표로 하는 거냐면은 일단 하나의 나라. 하나 나라가 우리가 흔히 뭐 통일로도 표현되어 왔었는데요. 뭐 우리의 한 편인, 그러니까 우리의 그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서 통일이란 말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로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나라를 위한 어떤 대미 제약 굴복 전략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 강국으로 나아가려는 북한의 어떤 국가 발전 전략이 이제 결부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위한 대미 제압 굴복 전략이 완성됐다. 이렇게 정도는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동안 있어 왔던 것들이 근 80년 전간에 있어 왔던 것들이 북미 대결점이잖아요. 전반 정세 흐름이나 그에 따르는 정치 지형의 그 형성된 것에 따르면 이거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최후의 북미 대결전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최후의 북미 대결전 승리하기 위한 전략의 재구성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북한은 이때까지 근 80년여간의 남북 관계 속에서 어떤 전략을 재구성해 왔는지 그 역사를 좀 좀 이렇게 개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에서 알려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 자, 김삼인 교수가 언론 기자로서 그다음에 전선에 싸우고 있는 제가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걸 알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북한은 이러한 전략의 재구성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기주론, 그다음 국토완정론, 그다음에 연방제, 그다음에 민족협약 민주주의혁명론.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NLPDR이라는 말로 이게 정치화 시켜놓고 있죠. 운동권에서 정치화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민주연립정부, 한국 사회변호 운동에서 제기되는,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 나왔던 연합연방제 등등 이것인데 간단하게 좀 개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이 자료 보시면 참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해방 이후에 46년에 동아일보에서 그 서울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한 건데 그때 바로 사회주의를 거의 70%가 그러니까 그 당시 대세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뭐 자본주의는 14%밖에 안 돼요. 이러한 속에서 45년 9월 8일 날 주한 미군이 인철도에서 들어오잖아요. 사람 죽이고 들어와서 바로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리잖아요. 그때로부터 바로 3년간의 미 군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주한 미군을 미국에서는 아큐페이션 알미라고 점령군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점령군으로. 그러니까 38선 이남을 점령한다. 자, 이러한 조건에서 바로 북한에서는 민주기지론을 김일성 당시 북조선 인민회 위원장이 바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곳을 민주주의 세워서 이것을 남쪽으로까지 확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민주기지론이. 그런 뒤에 49년에 국토완정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씁니다. 바로 한반도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에서 지금 38선에서 양분이 있잖아요. 양분이. 전쟁이 되기 전에 이미 삽질이 그어졌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1945년 8월 3일 날 두 미군 장관과 그은 게 38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 남쪽까지도 미제의 어떤 그런
점령부터 해방을 한다라는 뜻으로 국토 완성론을 제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이 군정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어떤 분단이 고착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고착화가 된 것을 반영한 것이 바로 남북 유엔 가입 문제가 그때 나왔고 이제 몇 년 뒤에 그게 현실화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 정세,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연방제를 제기를 하죠. 완성시킨 것은 80년대인데 60년대부터 계속 연방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자본주의 남쪽과 사회주의인 북한을 하나 체제로 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체제를 인정을 하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가장 평화적이고 민족 대장일 방식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런 가운데 바로 남과 북의 분단 체제가 공고화된 것을 에 기초해서 남과 북이 함께 내온 게 바로 이른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남쪽 주체 역량을 통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 근데 이때 혁명이 무슨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에요. 그냥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일반 민주주의 범주에서의 혁명을 얘기하는 거거든. 예컨대 그러한 전형이면 4.19나 박근혜 탄핵, 촛불이나 다 그러한 범주거든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에 설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인데요. 바로 민주연립정부. 이건 뭐냐면 한국 사회는 보수, 개혁, 진보 이 세 3분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연립정부는 뭐냐면 개혁 진영과 진보 진영, 이른바 야권 연대를 야권 연합으로 발전시켜서 연립정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연립정부예요. 연립정부가 개혁 진영과 진보 진영이 하나 연합 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북한의 전략의 제소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은 6.15 공동선언에 나온 게 이른바 연방연합제잖아요.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를 합한 낮은 단계 연방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한국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연합연방제를 제출한 거죠. 연방제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6.15 선언에서 이미 그렇죠. 이제 확인된 네. 건데 남북 간에 이제 합의문을까지 나왔던 건데.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완전히 폐기가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략의 재구성을 하면서 어쨌거나 조국 통일을 완수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결과는 뭐였죠? 바로 전쟁은 실체화되지. 개혁 진영은 뭐 보수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개혁 진영. 그래서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개혁 정권들이 동정시 거세됐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트럼프 하노이 회담에서 보통 어느 정도 했던 게 이 사실은 그 당시에 볼턴이라든지 이 소위 말해서 군산 복합체 전쟁 그 미국의 소위 말해서 그 세력들이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과의 그 역사적인 그런 그 마지막 그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실체화가 됐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방해를 한 거죠. 예. 총 결기를 해갖고 미국에서 이제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결국 트럼프도 그때 당시에 뭐 내부적인 항복하고, 문제 항복하고 이제 사실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트럼프가 항복한 것은 미국 정치 지형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바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통일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 설령 문재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요. 개혁 정권이 아니다 이건 우리 민족 문제다. 우리 백신대로 하겠다라고 백신을 부렸다고 한다면은 상황은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미국에 포박돼 버렸다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를 우리는 확인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윤석열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난 대선에서 붙었을 때 사실은 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언론을 했던 것은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 한반도의 어떤 이러한 그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빼고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만약에 됐을 때는 이
한국의 대한 어떤 대미 전략이 미국의 이 한반도 전략이 큰 문제가 수정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윤석열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조차도 이제 너무 이렇게 그야말로 이 너무 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다 보다 보니까 그야말로 민주적 혁명이 돌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또 다른 전략을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이고 예, 그것이 맞습니다. 예. 개헌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쟁 실체화되고 특히 개혁 진영이 동시에 거세화되다 보니까 나온 게 아까 얘기했던 대미굴복 전략이고요. 대미굴복 전략이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전쟁 주종론과 그다음에 한국 평정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미 제압 굴복 전략은 바로 전략의 재구성에 최종적인 그러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이러한 조건에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치열성이 더해 가고 있잖아요. 특히 남북 관계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어쨌거나 근 80년여간의 남북 관계를 종집을 찍고 그렇게 대남 통일정책을 획기적 전환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전환된 대남 통일 정책을 재전환할 가능성 과연 없는 것인가? 재전환. 물론 뭐 수준의 내용은 다르긴 하겠으나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통일을 삭제했던 것 등등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바로 그 세 가지 조건이 이게 충족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첫 번째 하나가 미국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반북 대결 정책을 제압 굴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는데 아까 김 교수님도 언급했다시피 미국의 쭉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대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고위 관료가 이때까지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다가 중간 단계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중간 단계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에 더 근접한 말을 그 유명한 미국의 주류 세력인 군산복합체의 대표적인 인사인 볼튼 역시도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대목들이 미국의 반북 대결 정책이 제압당한 상황인 거죠. 이런 첫 번째 조건이 되게 되면은 다시 북한은 재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그 개혁 진영이 동족 의식을 복원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개혁 진영이 미국에 포박돼 있는 것에 대한 본질은 동족 의식을 거세당한 거잖아요. 이걸 거세당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번에 걸쳐서 남북관계 엄청 진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을 하지 못했던 거. 그 결과로 북한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하는 그 야망은 보수 정권이든 개혁 정권이든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쐐기를 박는 거잖아요. 이로부터 개혁 정권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그런 개혁 정권이 동족 의식을 복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는 안 되겠죠. 바로 우리 시민 진영들, 진보 진영들이 개혁을 견인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좀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윤석열 탄핵 그 촛불 행동이 촛불이 있잖아요. 매주마다 밝혀지고 있는. 이것이 윤석열 탄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조는 이재명 그 대표의 민주당의 어떤 그러한 그 개혁적이지 못한 것들을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협치에 대한 반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혀 무의미한 뭐 개헌 문제 등등으로 엄청나게 촛불행동에서 비판, 행동, 실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혁 진영이 민족 대단결과 민족 자주의 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거예요. 바로 영토조항 3조. 북한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영토 우리 헌법이 있잖아요. 이거 폐기해야 돼요. 거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국가법원 폐지를 해야만 돼요. 이거 없이 어떻게 통일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어떻게 그 세 번의 민주당 정권에서 통을 논했다고 하는 건 참 신기할 정도예요. 북한은 반국가 단체인데 국가헌법을 버젓이 놔두고 남북 교류 협력을 했다? 통을 추진했다?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영토조항 폐기와 국가헌법 폐지를 하는 것이 바로 개혁 진영이 동족의식을 복원했다라고 하는 결정의 징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게 저는 핵심적이라고 보는 건데 이때까지 우리 한국 역사를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별압을 곡절이 있지만은 바로 한국 사회를 진정으로 정치를 발전시키고 한국 역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진보적 국민들의 전민항쟁, 그 투쟁의 역사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투쟁을 가장 가로막아 왔던 게 미국이죠. 미국이자 한국의 보수 진영인데 여기에 기회주의로 초신했던 개혁 진영에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진보적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진정한 사회 대개혁. 다시 얘기하면 자주민주정부 수립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바로 진보적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전민항쟁을 제대로 된 전민항쟁을 통해서 자주민주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살고부터 최근에 그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부터까지 다 됐던 것들이 다 미국에 의한 뭐 박정희, 전두환, 그다음에 현재 뭐 윤석열 등등에 의해서 다 깨져버렸잖아요. 다시 말해 죽서서 개중격이 됐잖아요. 이후에 지금 윤석열 퇴진, 촛불이 추구하는 것은 이후엔 두 번 다시 전민항쟁을 하되 죽서 개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와 계획이 또렷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바로 전민항쟁으로 자주민주정부 수립이 되었을 때 북한은 대남 통일 정책을 다시 재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실제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미국의 반북 대결 정책을 제압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김남국 교수도 그래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중적인 반미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개혁 진영의 불철저함을 비판하고 견인하기 위한 투쟁을 해 나가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모든 그 성과를 전민항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모아가게 될 때 100% 북한은 대남 통일정책을 전환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의 그 자주적이지 못한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자체의 그 부정부패 비리로 인해서 지금 거의 뭐 탄핵에 지금 거의 위기까지 몰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제2의 이제 촛불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곧 임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이 단순한 윤석열의 제거가 아니라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권과 함께 이 그야말로 대미 그 국정 요기를 해왔던 이것들이 이번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일본과의 그 관계에서 있어서 그야말로 이 친일 정권을 갖다가 끝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야말로 뭐 군사 작전권이라든지 뭐 온갖 지금 뭐 거의 뭐 식민지 수준의 지금 이 괴뢰 정부 수준 아닙니까?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군사 외교적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독립성을 갖다가 이제 획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북한이 이미 그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이 그야말로 그 국경을 갖다 이제 확장짓고 그야말로 NLL 자체를 이제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남북 간 충돌은 거의 이제 곧 올해 안에 가셔야 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국지전이 아니라 그 전면전으로 또는 핵전쟁으로 발발하지 않도록 사실은 남북 간 평화가 지금이야말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남북 간 평화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그 압도적 핵무력을 갖고 있는 북한이
그야말로 그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이 한반도를 예. 편입시키겠다는 그야말로 원대한 꿈이까지 걱정해야 돼. 네, 근데 그야말로란 말을 너무 자주 쓰시는데요. 아, 저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절체절명의 그런 시기에 와 있고 지금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 수립만이 사실은 이런 위기를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예. 보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자고 한다면은 좀 김삼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해줬던 것처럼 지금 한반도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국 사회에서는 딱 한 가지다. 바로 진보적 국민들이 앞장서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나서는 길이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시민뉴스가 오늘 두 번째 기획했던 최후의 북미 대결전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오늘 대담을 나눈 저는 열린 시민뉴스 대표 김상민입니다. 예, 저는 평화망 시민회의 대표 한성입니다. 예,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